네, 안녕하세요. 호텔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그로테스크한 대화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의 주제는 제목에 있죠. 귀신 얘기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대화들을 해요. 대화하면서 귀신에 대한 존재를 좀 느껴보고자 뭐 그런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시도라고 표현해야겠네요. 귀신은 뭐고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경험이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보는 방법이 달라. 느끼고 확인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꽤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어떤 궁금증을 가장 많이 자아내는 게 귀신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주변 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귀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좀 재미없어 하세요. 재미없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귀신 얘기를 하면 별로 안 무섭대요. 우리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세밀한 묘사서부터 해서 이렇게 말주변이 그 재밌는 얘기할 수 있는 말주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막 이상하게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제가 느끼는 정도의 귀신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형상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있어요. 뭐 피도 질질 흘리고 우리 그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듯한 또 그런 모습도 있어요. 특히 전설의 고향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나 이런 곳에서 많은 귀신에 대한 정보를 얻죠. 뭐 하얀 소복을 입었다, 뭐 저승사자 옷을 입었다, 뭐 아니면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듣는 분이 조금 썸짓할 수도 있겠다. 아주 어린아이 귀신 무섭죠. 뭐 그런 혼령들을 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귀신은 내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래요. 제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 등 뒤에도 있고요. 머리 위에도 있어요. 오른쪽, 왼쪽에도 있어요. 목 잘린 귀신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쯤 이제 인상을 쓰시거나 채널을 이 화면을 끌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편적 어떤 이 귀신은 이 혼령은 여러분 주변에 항상 머물러요. 어떤 혼령이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그 기운은 항상 머뭅니다. 머무는데 발현되는 때가 아주 극히 드물어요. 또한 이 영적 존재들이 인간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해를 끼치기가 아주 드물어요. 정말 많이 들어보여요. 드물어요. 이 서양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귀신의 존재, 동양적 관점에서 볼 때 귀신의 존재, 보여짐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건 껍데기를 씌우는 거예요. 껍데기는 누가 씌워요? 본인이 씌워요. 여러분 스스로 씌우는 거예요. 이 귀신의 존재는 기운으로 존재해요. 실질적으로 기운입니다. 그냥 혼령을 어떻게 봐야 될까? 크기는 아주 작은, 물론 그 기운 쓰임에 따라 좀 틀려요. 아주 작은 오렌지 빛깔의 어떤 그런 기운과 가장 흡사하죠. 이걸 사람이 인지하는 순간 기와 기가 매칭이 되어서 그러니까 통신이 되어서 공명이 되어서 시각, 촉각, 많은 이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형체가 더 쉬워져요. 내 기운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는 그냥 원래 하나의 존재야. 예를 들어서 귀신이 존재가 이래. 존재가 이런데 내가 인지하는 순간 이 수만 가지로 보여요. 수만 가지로. 이게 보편적 영체예요. 근데 안 그런 영체가 있어요. 자기 사념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 사념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 강한 사념 그대로를 나타내는 영체도 있습니다. 그런 귀신도 있어요. 자, 귀신은 늘 가까이 있었다. 여러분 주변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성경에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너희들이 나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들이 네가 내 생각을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뭐 불경에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고 다른 종교적 서적에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떠올리고 고민하고 이러면 귀 기울여 들어요. 지금 제 영상을 이렇게 보고 제 음성이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개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막 딴짓하고 있다가 우리 얘기하네. 그리고 그 기운은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렇게. 이 홀령은 이 혼체는 제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운이에요. 기운. 이 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때 말씀드렸죠. 빛광자를 이렇게 가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인데 이 기는 곧 파동 뭐 이런 걸로 설명될 수 있어요. 그게 형상화를 띠게 될 경우에는 인간의 사념을 먹고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굉장히 강한 사념 때문에 그 형상화를 만듭니다. 사실 귀신에 대한 존재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뭐 설명드릴 것도 많지가 않아. 이야기를 조금 더 넓게 드리면 그걸 계속 살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살붙이기를 여러분께 조금 해드리려고 사실 지금 이 시간을 잡은 건데 귀신 얘기하니까 온몸이 다 가렵네. 아유, 여러분도 혹시 가려우신가요? 그럼 누군가가 만지고 있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농담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손들에게 와가지고 엄마든 아빠든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뭐 아니면 사촌이든 동생이든 친구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뻐서 만지고 머리 한번 쓰다듬고 할아버지가 진짜로 이거 손자에게 생전에 손자를 너무너무 이뻐하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손자에게 오셨어. 손자에게 와서 손자가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쓰다듬으셨어. 그 순간 애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되고 막 경기하고 병원에 갔더니 원인도 없어. 근데 애 막 열나고 그 기운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운이냐면 죽은 자들은 음기예요. 음기. 산 자들은 양기예요. 양기에 음기가 스쳐 지나가니까 아이가 그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일으켜져서 제가 가서 빌어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 음기와 양기가 기본적으로 달라. 그리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오해하는 게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실제로 보면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인지된 사람, 거기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왜? 사람은 양기 덩어리예요. 양기가 음양의 조화는 이루지만 기운으로 보면은 완벽한 양기예요. 근데 귀신은 음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곳을 가게 되면은 귀신은 일단 힘을 못 써.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서 인간들에게 왜 그 겁 많은 강아지가 자기 집에서는 사람이 오면 많이 짖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힘센 걔는 안 짖어요. 가만히 있다가 기분 나쁘면 훅 물어버리지. 근데 귀신이 그래. 겁이 많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못 오게 하려고 계속 뭔가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형태를 보이고 막 건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시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이 일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로부터 받았는데 아주 어려서 저도 이 귀신 때문에 좀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어렸을 때니까 우리 노인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도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야. 너도 귀신이 만일 너를 괴롭히면 싸우라는 거예요. 왜? 너도 죽으면 귀신이 될 건데 귀신이 해코지해서 네가 죽었어. 그러면 어차피 죽으면 귀신 대 귀신으로 만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서 복수할 거 아니야. 귀신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왜 나중에 이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중에 지 원한을 거기서 다툼을 만들 일을 하겠어요. 웬만한 귀신은 그런 일을 안 만들어요. 또
중요한 건 만들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삶을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일부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끔, 아주 가끔 정말 찰나지간에 어떤 이 젊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실 거야. 차원의 균열 같은 게 생기는 것과 비슷해요. 차원의 균열 같은 게 어떠한 어떤 이 이유에 의해서 생깁니다. 예전에 뭐 토요 미스테리 아니면 뭐 그 이야기 속으로 이런 걸 보면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현대 과학자들 내지는 어떤 이 요즘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러면 전파 측정기 그리고 뭐 이 지질파 측정기 이런 것들을 현대적 장비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영능력자들이 어느 그 뭐죠? 뭐야 그 뭐 폐가 뭐 흉가 이런 데를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어디 집어갖고 가보잖아요. 가서 귀신의 형체를 확인한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맞춥니다. 가서 봤었을 때 여러 명이 따로따로 데리고 들어갔는데도 어느 위치를 거의 대부분 다 맞춰요. 그러면 그걸 현대적 장비를 갖고 가서 재봐요. 재보면 거기는 지질파 내지는 어떤 이런 지기들이 달라. 측정이 돼요. 전자파 측정기 뭐 이런 뭐 그런 건가 봐. 가지고 가면 그쪽이 아주 불편해요. 그럼 거기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럼 그 곳이 귀신이 머무는 곳이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곳인데 걔네들한테는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여러분 수맥은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수맥을 찾는 게 이게 엘로드잖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쇠작대기 엘로드 가지고 이렇게 찾잖아. 그거 아니면 펜턴트 뭐 그 목걸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밑에 뭘 걸어서 이렇게 냅두면 이렇게 지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걸로 잡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 기능으로 보면은 아주 미세한 전류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전류. 기운이 그렇게 쓰임새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 자체는 아주 미세한 음성적 전류 덩어리다라고 해도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있죠. 학습되어 있는 어떤 이 기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류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대비해서 설명을 하자면 좀 어려운데 그냥 대략 그렇게 두루 이해를 하셔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략적으로 별거 아니다. 근데 인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 설명을 드리는 거야. 내가 어딘가 걸어가는데 평상시에 가던 곳이야. 뭐 항상 왔다 갔다 하던 곳이고 아니면 출근하는 길이고 집에 가는 길이고. 근데 주로 아주 새벽녘이나 초저녁에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야 또. 애매모호한 시간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뒷목이 쭉 빗으면서 머리가 막 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영적 기운, 그러니까 귀신이라 할 수 있는 기운이 이렇게 또 매칭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매칭이라는 건 이런 어디서 뭐 주변에 있다, 근처에 있다라기보다 나를 정확하게 스쳐 지나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 기운이. 그때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아주 쭈뼛 쓰고 막 온몸에 털이 다 이렇게 막 솟고 그러죠. 그런 확률이 높아. 그건 전파고 파장이라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그대로 스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 산염적 기운이 정말 강해가지고 물체를 움직이고 뭘 움직이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런 영적 존재를 만나는 확률 자체가 로또를 연속으로 한 5번 정도 맞을 확률이랑 비슷할걸? 벼락을 2번 정도 때려 맞고 멀쩡하게 살아났다가 지나가는 똥차에 바로 치여 죽는 그 정도 확률과 비슷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또도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막 몇 번, 서너 번 이렇게 맞는 사람은 거의 없어도 아니다. 뭐그 정도 확률보다는 좀 낮겠다. 실제적으로 귀신이랑 매칭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닌 경우에 하나 더 있죠. 제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던 무당팔자인 사람들은요. 통신이 돼요. 그러니까 땡겨와요. 귀신이 와요. 그러니까 접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자격을 갖추었고 귀문은 아직 안 열려 있거나 뭐 조금 열려 있는 분들은 그 기운을 계속 타. 좀 좋지 않게 표현하면 마땅한 표현법이 없다 보니까 똥 냄새가 많이 나면 똥파리가 모이듯이
아니다. 이거 좀 비유가 좀 그렇다. 바꿀게요. 잠깐만 여기 좀 보세요. 레드 선 조금 전 건 잊어버리세요. 좀 비유가 그랬어. 향기 나는 곳에 벌나비가 날듯이 그 향기를 맡고 벌나비가 오듯이 무당팔자인 사람들은 어떤 이 영적 기운을 쓸 수 있는 어떤 이 수신체가 되는 몸을 타고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땡겨와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머물러요. 근데 그래서 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도 살다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매칭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전에 어떤 자료에서든가 우리도 그 어떤 몇몇 분들하고 실험을 해봤었는데 실험에 대한 어떤 이 결과는 못 만들었어요. 엑서사이즈가 너무 적었어요.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사회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버스도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뭔가를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 보통 2, 3%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실제로 그런 확률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봤어요. 근데 사람이 아닐 수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뭐 확인하진 않았으니까 자기가 직접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있는 곳에서도 또 다른 어떤 뭔가 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좀 이 센서가 좀 정밀한 장치를 가지고 보면 온도가 떨어져요. 귀신이 머무는 곳에서는 아주 미세하지만 온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무당 지금 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영신제자 무당들이 보시면 바로 느낄 거예요. 그렇죠? 접신 전에는 몸이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귀신이란 존재나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나 우리 몸에 받기 위해서는 이 형식이 같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약간 차져요. 그래야 접신 상태가 이루어져요. 뜨뜻할 때는 안 돼요. 왜 그 우리 몸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해야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접신 상태, 트랜스 상태가 됐었을 때는 몸의 온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야 접신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온도가 좀 떨어진다. 아주 미세하나마. 근데 그걸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인 중에서 어떤 그 미세한 온도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온도 차이를 느꼈다기보다 영체의 기운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옳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트랜스가 잘 되는 어떤 이 그런 육체적 어떤 이 영적 정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엑서사이즈가 하나 더 있긴 해요. 무시하고 살면 돼요. 무시하고 살면 자기 인생 사라집니다. 근데 반응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 귀문이나 이 영체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굿이 있어.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기운을 둘러 쳐놓는 거야. 어떤 분들은 누름굿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제대로 알고 누름굿이라고 표현하시는 무당은 아직 제대로 못 봤어. 그런 형태의 누름이 아니에요. 없앨 수 없어요. 어차피 타고난 건데 없앨 수 없어. 그걸 이 기운을 둘러 쳐놔서 나도 못 느끼고 상대도 나를 못 느끼게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기운의 기운을 커버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풀어내서 소위 이야기하는 무당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영매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매칭될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영체를 느낄 수 있는 건 많다. 뭔가 누군가가 내 눈앞에 있어서 귀신에 대한 것들을 또 다른 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준다면 제가 좀 거기에 빗대서 이야기해 줄 게 많을 텐데 저 혼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귀신은 되게 단편적이거든요. 그리고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다지 영향을 못 끼쳐요. 우리가 그들 삶에 영향을 끼치죠. 불편함을 만들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해줄 얘기가 사실 없어. 뭐 다 할 거예요. 뭐 지방령은 이렇다, 무슨 귀신은 이렇다, 무슨 귀신은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물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는데도 까쉽거리 내지는 재미거리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잊고 사는 거예요. 신으로 오는 존재와 그냥 귀신으로 남아있는 귀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는 보여지는 것도 틀리고 다가오는 것도 틀려요. 그 형식적으로 전혀 틀려요.
보편적으로 신으로 오는 존재는 예의를 갖춘다. 근데 물론 귀신들 중에서도 많이 배운 그 어떤 이 사념들, 정념들, 많이 배움을 그대로 간직한 귀신들은 굉장히 점잖습니다. 점잖고 호의적이에요. 근데 이 신은 어떤 그 호의적이든 점잖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자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응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이 상황 판단을 하는데, 그냥 귀신은 확 바뀔 때가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호의적이고 뭐 많이 배워서 지성적이고 뭐 이런데 자기 개념과 뭐가 조금이라도 안 맞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요, 확 돌변해요. 정말 악귀같이 돌변해요. 왜? 그 중간 중심을 잡아줄 만한 영이 그 역할을 했어요. 중심을 잡아주고 사고를 해서 이게 나쁜지 좋은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홀령은 그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학습되어 와 있었던 기억 속에 있는 행동 중에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 하기도 하고요. 생각하는 척 하는 귀신들도 있어요. 왜? 그걸 학습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수많은 공부들을 하면서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것조차도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생각하는 척 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자기한테 맞지 않거나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확 바뀌어서 좋지 않은 성질이 나와요. 사람 같으면 참고 심 같으면 참고 뭐 다른 형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귀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지가 원하는 걸 그냥 바로 쳐내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좋지 않은 소통의 여건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귀신의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그 가위 놀린다. 가위 놀리는 걸 어떤 귀신, 뭐 참 되게 유명한 법사님인데 TV도 많이 나오고 뭐 요즘도 영상을 새롭게 만들던데, 가위 놀리는 것에 있어서 뭐 이상한 귀신 타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영상 안 봤으면 좋겠다. 아이씨, 그럼 싸우자고 될 거 아니에요? 김모모 그 분. 가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귀신의 형태가 아니에요. 가위는요, 귀신의 형태가 아니라 귀신도 기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운이고 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뭉쳐져 있는 건데 거기에 어떤 그 주변 전파예요. 가위는 실제로 어떤 귀신으로서 힘도 쓸 수 없을 만큼의 주변 전파예요. 뭐라고 부스러기? 뭐 아니면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되게 미미한 존재인데 그 미미한 존재가 인간에게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자체는 인간이 그걸 땡겨서 그래요. 이건 100%입니다. 가위 많이 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많이 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아주 작은 냄새에 민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딜 갔는데, 그 냄새에 민감하면 가위를 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딜 갔는데 다른 사람 10명이 갔는데 10명 다 아무 냄새 못 맡아. 그냥 괜찮아. 그 공간이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그럼 한 사람이 막 짜증내는 거야. 무슨 냄새 난다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맡는데. 근데 실제로 그 냄새가 아주 미세하게 날 수 있어요. 그 냄새조차 굉장히 민감해갖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 아주 별거 아닌 정말 허접한 어떤 이런 작은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기운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엔 닫아주면 돼요. 코 수술해주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니까 아주 가볍게 넘기세요. 가위 눌리는 거. 또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건강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귀신 타령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 놀러 가갖고 그 기운 탈 수 있습니다. 뭐 산에 갔다가 뭐 산에서 죽은 귀신, 몸에 죽은 귀신, 그 기운 탈 수 있어요. 동물령의 기운 탈 수 있어요. 사람이 느끼고 탈 수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기운 더 타요. 근데 진짜 좀 심각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안 좋으면 병원 가듯이 그런 기운이 있는 분들은 똑바로 무당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서 빨리빨리 다 닫아놓고 어디 찢어진 데 있으면 꼬매고 뭐 골문 데 있으면 서수 파내고 데일밴드 붙이고 뭐 다 해야 돼요. 해야 그 기운들이 덜 타져요. 빨리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느끼세요. 재미삼아. 그리고
이 세습무, 저희 같은 어떤 강신무가 아닌 세습무 그런 무당들은 평생 무당을 했는데 세습무이기 때문에 배워서 기능을 배워서 무당을 했잖아요. 귀신을 만나는 게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이 무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더 심하죠. 세습무다 보니까 귀신을 못 만났어. 근데 만나고 싶은 게 막 소원이야. 20년, 30년, 40년을 무당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귀신을 볼 수 있다 해서 그렇게도 해봤대. 저렇게 하면 귀신을 볼 수 있다 해서 저렇게도 해봤대. 지금도 귀신을 못 만나갖고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해본 행위들인데 뭐 식칼을 어떻게 해갖고 피를 묻혀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베개 밑에 깔고 자면은 귀신이 나온다. 뭐 누가 그랬대. 그래갖고 그렇게도 해봤어. 맨날 며칠을 해봤는데 귀신이 나오기는커녕 칼을 베개 밑에 끼고 잤더니 잠만 불편한 거야.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귀신은 못 만나. 뭐 예전 얘기니까. 또 무슨 공동묘지나 뭐 이런 묘지를 가가지고 묻어놓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을 파내갖고 다리를 잘라갖고 끌어안고 잠을 자면 귀신을 만난다. 뭐 이래갖고 실제로 해봤답니다. 지금 요 얘기는 TV에도 방송이 예전에 됐었어요. 그분 얘기가. 유명한 무당이거든요. 그 강신모 중에. 그래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어떻게 하면 만난다, 어떻게 하면 만난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상여집이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그 상여집에 가갖고 잠도 자보고 뭐 산소 아주 오래된 산소에 가가지고 뭐 산소 옆에서 계속 뭐 잠도 자보고 뭐 뭣도 해보고 뭐 별걸 많이 해봤다는데 못 만났대. 그런 분들도 있어. 일반인들이 귀신 체험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강한 지기가 굉장히 강한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 흉가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는 곳. 그곳에 가서는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그런 자리가 있다. 주변에 많이 알고 있다. 그럼 몇몇 사람이라도 팀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냥 혼자 가기 뭐 하다 싶으면 주변에 아는 무당이 있으면 같이 놀러 좀 가시죠. 가봐요. 마땅치 않으면 저한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스케줄이나 시간이 맞으면 같이 놀러 가드릴 수 있어요. 가서 뭐 대단한 기대를 하고 가시면 안 돼. 가서 또 일부러 공포 체험한다고 막 어떤 그런 주변적 상황들을 막 일부러 느끼려고 막 이렇게 마음 먹고 가시면 안 돼요. 자칫하면 큰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이 기운을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가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가족과 친지와 부모와 어떤 이런 분들이 몸을 놔둬서 분리해서 수만 군데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이 혼령체는 그 기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하나 딱 꼽아갖고 후 그러면 다시 원숭이가 나오죠. 뭐 그와 유사해요. 혼령체는 자기 혼령체를 살짝 나눠서 또 다른 똑같은 혼령체를 만들어요. 근데 사고 체계가 똑같아. 딱 만들어졌어도. 너는 너 나는 나 뭐 누군가 하나 본체가 있고 혼령체가 또 있어서 본체가 혼령체를 관찰하고 바라보고 뭔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분리돼. 해갖고 각자 지들이 알아서 딴 거 해. 그랬다가 사라지든 뭉치든 흩어지든 다시 뭐 이렇게 되든 해요. 그게 영체예요. 가급적이면 물에 놀러 가서 귀신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로 어떤 자기한테 좋지 않은 기운들이 타지면 물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어디 점을 보러 갔더니 뭐 예를 들어서 너 물가에 가지 마, 올해 물가에 가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건 수기를 탈 수 있는 기운이 있었을 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보편적인 무당들이 점사를 잘 못 보는 무당들이 확률적으로도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물가에 가지 마, 얘 위험해. 뭐 그건 점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영적 존재는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어떤 이 신이라든가 뭐 귀신의 등급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그 천기누설 허튼 소리에 좀 나름대로 체계적이게 이야기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이건 나의 일기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여러분께 어떤 이 정보 전달이라기보다 귀신은 그렇다. 이거 조금 친숙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귀신은 항상 주변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좀 친숙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 이건 문화적 차이인데 우리가 귀신에 대한 존재들을 점점점 불편하게 느껴지게 된 것은요. 장례 문화가 변화하면서 그래요. 장례 문화가 언제부터 변화하냐면은 일본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으면서 장례 문화가 일본식 혹은 그 다른 나라식으로 많이 흐트러뜨려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죽음이 우리와 너무 떨어져 있어. 죽음이 떨어져 있다라는 건 예전에는 불과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요. 대부분 장례는 다 집에서 치렀어요. 집에서 치르다 보니까 죽음이 되게 가까운 거예요. 누구네 누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우 마음 아파라. 쯧쯧쯧쯧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젠 아예 집과 분리되어 있는 장례의 식장이라는 곳으로 분리되면서 우리와 죽음이 멀어진 거야. 죽음이 멀어지면서 좀 특별한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갭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는 장례 문화는 잔치처럼 치렀어요.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평소에 잘했다고 하면 그립고 보고 싶고 마음 아프고 이래서 많이 울고 막 뭐 이런 초상집 분위기는 그랬었지만 우리네 조상들이 초상을 치르는 풍습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는 기생도 옛날에 갔어요. 왜 사람들이 그 이 제주 그러니까 죽은 자의 가족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보니까 슬픔을 또 나름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요 일부러 기생을 불러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또 웃기는 사람들을 초대해 갖고 갔어요. 소리꾼도 초대해 갖고 갔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룰 때 막 3일씩 치룰 때 이 유가족들이 좀 지쳐 있다 싶으면 소리꾼이 나와서 그 노래도 부르고 뭐 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렇게 웃고 울고를 같이 하면서 힘을 좀 냈다가 다시 또 곡을 하고 힘을 좀 냈다가 곡을 하고 이러면서 죽음을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우리 삶에 동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신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 귀신의 존재를 너무 신비하게 바라볼 것도 없고 아주 특별하게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어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정말 많은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죽어왔어요. 그 수많은 죽음들이 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수많은 죽음들이 그다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가까운 예를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뭐 시골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근처에 무덤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하겠지만 뭐 도의 심지라고 하면 그런 것도 없었던 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500년 전 과연 그 땅에는 묻힌 시신이 없겠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자체에도 언젠가 100년 전, 200년 전, 뭐 1000년 전,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생명들이 죽어서 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흙을 집 짓는다고 벽돌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해갖고 그 흙을 발라서 쓰는 거예요. 수많은 시신들이 죽었습니다. 그 시신들이 죽으면서 흩어진, 그러니까 땅에 묻어서 그 양기를 나무가 빨아먹고 풀이 빨아먹고 그 나무가 빨아먹은 거를 짐승이 먹고 풀이 빨아먹은 사람이 죽은 어떤 기운을 다 흩어지며 썩으니까 그게 또 영양분이 돼서 동물도 자라고 식물도 자라요. 그렇게 자라난 풀을 뜯어다 또 먹고 있어 집에서. 그런 걸 먹고 자란 동물들을 잡아다가 또 먹고 있어.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나요? 귀신은 너무 허투루 볼 것도 없지만 너무 특별하게 볼 것도 없다. 여러분도 죽으면 귀신이란 존재가 돼요. 그 누구도 귀신이란 존재가 안 될 방법이 없어요. 아주 흔한 게 귀신이고 아주 주변에 널린 게 귀신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귀신이란 존재를 조금 친숙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오늘은 좀 허접한 이야기였지만 귀신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귀신은 항상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지만 아무 영향 안 주니까 걱정하지 말기. 좀 재미도 있으면서 겁도 좀 주려고 그랬는데 재미도 없고 겁도 안 나는 그런 영상이 됐네. 뭘 좀 더 느끼고 싶으면 놀러 오세요. 그럼 내가 겁을 많이 줄 수 있는 현상들 내가 겪게 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진짜 오지 말고요. 태을법사였습니다.